국회 산업부의 이호영 무역정책관이 한일 간의 수출 통제 당국자 간 협의를 촉구하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 걸쳐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본 경상대신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 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 관리의 운영 재검토라고 하였습니다. 근본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경우 일본 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 관리 운영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수출 통제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 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제도 운영과 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 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인력 규모 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 판정을 위해 110여 명의 전담 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되어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7월 10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이번 조치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일본 정부는 우리의 캐치홀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충분히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5년에는 바세 나라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홀 제도 운영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과 당시 일본 측의 추가 질문 및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던 사실을 추가하여 일본 측에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2017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경제산업성 주체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캐치홀 제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 교환을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 측 설명 자료도 송부하였습니다. 일본 측이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홀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일 양자 협의와 관련하여 일본 측에서는 지난 3년간 한일 수출 통제 당국 간의 양자 협의가 없었으며 일본 측의 지속된 요청에 우리 측이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 교환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일 수출 통제 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해왔으며 금년 3월 이후에 수출 통제 협의회를 개최기로 이미 양국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자 협의회는 한국 수출 통제 제도의 신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아닙니다. 국장급 협의회와는 달리 경제산업청이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마다 한국 대표가 참가하여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의 한국 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 간 의견 교환을 수시로 해왔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 국가로 인정되던 한국을 비화이트 국가로 격화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통제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양국 간 이해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근본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 그 운영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합니다.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제시하고 있는 캐치올 미흡, 양자협의 운영과 관련된 신뢰성 문제 두 가지 모두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측이 언급한 바 있는 상황 개선 가능성의 전제 조건인 한국의 수출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부의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한 입장 발표를 듣고 오셨습니다. 참 요약을 하자면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를 15년 이상 화이트 국가로 지정을 했었는데 비화이트 국가로 격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항이고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중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 발표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사항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의 입장 발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 발표 듣고 오셨습니다.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루어진 지 오늘로 20일째를 맞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그렇고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니케이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우리 양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달 1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한일 양국의 증시를 보면 코스피는 현재 2.9%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니케이 지수의 낙폭은 코스피보다 더 커 3.14% 떨어졌는데요. 특히 최근 3거래일 사이에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니케이 지수의 경우 어제 전장보다 1.97% 내린 21,046.24의 거래를 끝마쳤습니다. 일본 증시가 400포인트 넘게 빠진 것은 지난 3월 25일 이후 약 넉 달 만의 일인데요. 특히 반도체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실리콘 웨이퍼와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신해츠 화학공업은 이날 1.5% 하락한 것을 비롯해 이달 들어서 7% 급락했습니다. 이어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스미모토 화학도 이날 2.24% 빠지는 등 이달에만 7% 가까이 떨어졌고 이 밖에 JSR과 스텔라 케미카도 각각 2.2%, 6.2% 하락했습니다. 네, 자,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증시가 하락하는 큰 이유, 두드러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일본 증시가 급락한 데는 전날 오전에 발표된 한국의 금리 인하 소식과 부진한 6월 수출액 지표가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인하했었죠. 증권가에선 이번 금리 인하를 두고 일본의 무역 보복 등 경기 하방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한국은행의 의지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무역 보복이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셈인데요. 다시 말해 일본의 반도체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의 경기 전망에 일부 영향을 주며 금리 인하 결정까지 이어졌고 일본 증시까지 파장이 미친 겁니다. 또 일본의 6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하며 당초 5.4% 줄어들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을 훨씬 하회한 것과 N고까지 겹친 점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한국과 벌이는 무역 분쟁이 일본 기업의 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위험 자산에 대한 기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국 내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져가고 있다면서요. 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어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일본 이외 지역에서 소재를 조달하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면서 일본 기업에도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한국의 대응과 관련이 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이 80에서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불화수소의 대체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회사가 현재 일본산 이외의 불화수소에 대한 품질 테스트를 하며 장기적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내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된 것입니다. 일본 여행업계도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어제 6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는 일본 정부 관광국의 전날 발표를 보도하며 향후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지를 바꾸는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속될 수 있다는 여행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일본의 이런 규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향후 규제가 점점 더 가해진다면 그 피해가 더욱더 확산될 텐데 증권업계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일본이 탄소 섬유와 자동차, 공작 기계, 기능성 필름 접착제와 같은 정밀 화학 제품을 다음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광부 장관은 향후 모든 방안을 시야에 넣고 의원이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2차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증권가에선 한 목소리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확대가 양국의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경수 메리츠 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치적인 논리로 교역이 제한되면 서로 간의 제품 생산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며 이는 수익성 악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확대가 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과 일본 기업 모두의 실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교역액은 91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양국의 경제는 서로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증권사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정치적인 이슈인 만큼 단기에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양국 경제와 산업에 파괴적인 양상까지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이번을 계기로 양측 모두 과거와 다른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사태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어제 자정까지 기한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기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이를 거부한 셈이고요. 향후 일본이 또다시 어떤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될지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증권업계 영향과 함께 이에 따른 영향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신재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신재근 기자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한 대응 방안 논의를 해봤고요. 잠시 전에 이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의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한 발표 내용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일단 근본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고 양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난번에 있었던 실무회의에 이어서 이번에 국장급 논의를 좀 요청한다라고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